어서오세요. 여러분의 활력소 예니민이에요. 오늘도 함께 힐링 한번 해봐요.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공부하러 나타났는데요. 오늘의 공부는요. 짠! 이렇게. 오늘은 암기 아니고 저기 어휘풀이로 나타났어요. 한자풀이. 오늘 여기에는 371번부터 할 차례인데요. 봅시다. 申请 하면 신청하다, 요구하다 인데요. 이 앞에 있는 申자가 뭐냐면요. 펴다, 펼치다, 설명하다, 밝혀내다 이런 종류예요. 뭔가 막 척척 펼쳐서 해결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그거 말고 요 뒤에 있는 칭, 자는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익히 알고 있는 청하다 라는 단어였죠. 그러면은 청하기는 청하는데 뭘 청하냐면 밝혀주기를 청하다 혹은 청을 펼치다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러면 청을 펼치기 때문에 신청하다, 요구하다가 될 거예요. 申请 신청하다, 요구하다. 두 번째에 있는 요 션 자는요. 이거는 저기 깊을 심자죠. 그런데 얘는 왜 깊을 심자냐면요. 요 글자 보시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었고 요 위에 있는 얘가 뭐냐면요. 덮을멱 자예요. 덮을멱. 나무 위를 막 덮어요. 근데 뭘로 덮냐면 물로 덮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댐을 만들 때 숲이나 동네를 물로 아예 덮어버리죠. 그러면 그 댐은 굉장히 깊은 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위를 덮긴 덮었는데 물로 덮었기 때문에 깊을 심자가 됐어요. 얘는 뜻이요. 깊은, 깊숙한 뿐만 아니라 진한, 짙은 이런 종류의 뜻이 다 돼요. 깊은, 깊숙한, 진한, 짙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애처럼 쉔크 하시면 이게 한자로는 심각이에요. 무슨 심각이냐 하면요. 이 앞에 있는 심자는 아까 깊을 심이라 그랬고 이 뒤에 있는 크, 이 각자는 바로 새길각자였죠. 새길각. 그러면 깊게 새기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상이 깊은, 느낌이 강렬한, 핵심을 찌르는, 본질을 파악하는, 깊이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다 되게 비슷한 느낌의 뜻이죠. 깊숙하게 새기다, 즉 인상이 깊은, 느낌이 강렬한, 핵심을 찌르는, 본질을 파악하는, 깊이가 있는 뭐 이런 종류가 됐어요. 지금 본 김에 요거 한번 다시 보시면 크 자는요 새길 각자긴 한데요. 새기다 뿐만 아니라 다른 뜻들이 있어요. 조각하다 이것도 새기는 거 맞죠? 그리고 순간, 때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 시간적으로 잠깐만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나 때라는 뜻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 요렇게 하시면 쉐크 하시면 이게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은 시간과는 다르게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때를 골라서 말하죠. 그래서 이 쉐크 하면 시각이 돼요. 언제 정확한 때를 부를 때. 슌 하면 깊은, 깊숙한, 진한, 짙은 이었고요. 슌크 하면 심각인데 인상이 깊은, 핵심을 찌르는 이었고요. 슈크 하시면 시각이었어요. 甚至 하시면 심지어가 돼요. 심지어 뭐뭐까지도 인데요. 얘는 왜 심지어냐면요. 슌 이게 뭐냐면요. 몹시, 아주, 지나친 할 때의 심자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요. 얘를 보시면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허리가 긴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지예요. 이 밑에 건 바지고 두 다리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는데 오시고 여기 머리띠를 했어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할 때 머리띠 묶는 모습이 나오죠. 머리띠를 했는데요. 뭐에서 달리고 있냐면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막 뛰는데 몹시 아주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몹시 아주 지나칠 심자예요. 그런데 몹시 아주 지나칠 심자인데요. 뒤에 있는 자는요. 이르다, 도착하다, 어떤 곳에 미치다, 아니면 뭐뭐 할 지경이다 할 때의 지자예요. 이를 지자. 그러면 몹시 아주 뭐뭐 할 정도에까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뭐까지도 네요. 甚至 심지어 뭐뭐까지도. 지나칠 심자에 이를 지자였어요. 生活 하시면 생활 혹은 생활하다 였고요. 다 아실 거고. 生命 하시면 생명이고요. 이것도 아시죠? 生이 하시면요. 이게 그 생의죠. 살아갈 의사. 살아갈 의사인데요. 이게 왜 장사, 영업, 사업, 또 뭐였지? 거래, 비즈니스 이런 뜻이 되냐면요. 우리 저기 직장인 중에 제일 많은 개체수가 영업맨이죠. 영업맨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근할 장소가 없어졌을 때 그냥 죽을 순 없잖아요. 이대로. 살아갈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고 살아가냐면 이 영업맨이 할 줄 아는 거는 장사나 영업, 사업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갈 뜻을 가지고 장사, 영업, 사업을 하는 거예요. 生意 장사, 영업, 사업.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금치거로 도배가 되고 있네요. 혹은 뭐 거래, 비즈니스 이런 종류의 뜻이 있고요. 비슷한 단어로는요. 마이인데요. 요거 매매죠. 매매긴 한데요. 매매라는 뜻도 있지만 사업, 장사, 교역, 매매, 거래, 상점 등등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뜻이 다 되네요. 매매에도 장사, 사업이 있고요. 生意에도 장사, 영업,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는요. 省 하시면 요거는 절약하다, 아끼다, 줄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여기 적을 소자 있죠? 아주 적게 눈목자죠? 적게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적게 봐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자, 아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省 절약하다, 아끼다가 돼요. 여기 같은 뜻으로는 节省인데요. 얘도 절약하다, 검소한 이런 거예요. 节省 왜냐하면 요 节 이 글자만 해도 따로 절약하다, 검소한 이라는 뜻이 있어서 두 개가 그냥 비슷한 뜻이 모였네요. 节랑 省 두 개 다 비슷한 뜻이고요. 요런 데에서 省이 쓰이는데요. 어디냐면요. 省时省力인데요. 아끼긴 아끼는데 时 시간을 아끼고요. 아끼긴 아끼는데 力 힘을 아껴요. 그래서 시간과 힘을 아끼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省时省力 이렇게. 그런데 또 참고로 보실 만한 게 뭐냐면 省力 하시면 요거는 분명히 힘을 아끼다 이긴 한데요. 또 거기서 파생된 뜻이 뭐가 있냐면 뭐 힘을 덜다 아니면 수월한 이런 뜻이 돼요. 힘을 아끼면 뭐 힘이 덜고 수월해지겠죠. 省力 수월한.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다 보게 되네요. 省 하시면요. 요거 남을 인자예요.
숑이지만 잉이에요. 숑. 남을 잉자고요. 얘는 왜 남을 잉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얘 어디서 보셨죠? 얘가 바로 쭝인데요. 이거 오를 승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쭝做 여기 쭝做 하시면 어떤 이제 교통수단에 타다 이런 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오를 승자 타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칼도자가 붙었네요. 그렇다는 건 우리 이게 저기 버스에 타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칼로 딱 잘라서 여기까지만 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못하고 잘린 사람들은 바로 남은 사람들이 되죠. 남을 잉자 슌 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슌을 요거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잉여예요. 슌을 잉여 였고요. 슌 남을 잉자였어요. 실패 하시면 실패하다 패배하다 인데요. 앞에 있는 실자는 뭐냐면요. 일을 실자예요. 일을 실. 그리고 그 자체로 단어로는요. 실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실수고 일을 실자인데 빠이 이거는 뭐냐면 이길 패 혹은 질 패자가 다 돼요. 이길 패, 질 패자가 다 되는데 얘는 왜 이길 패, 질 패가 다 되냐 하면요. 여기에 여기 조개 패자 있죠. 조개 패자에다가 그럴 문자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요게 옛날에는 돈을 상징했죠. 부. 그러면 돈도 있고 학식도 있어요. 돈도 있고 똑똑해요. 학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혹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길 패, 질 패가 다 되는 글자였고요. 그래서 실패 하면 실패하다 였네요. 이를 실자에다가 패하다 혹은 지다 할 때의 패하다 아니면 이기다 할 때의 패자였어요. 실패, 실패하다, 패배하다. 맞아요. 돈도 있고 학식도 있는 패자. 어서오세요. 이번에는요. 실왕인데요. 여기 이를 실자에다가 왕, 요거는 희망하다 망자였죠. 희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겠죠. 실왕, 실망하다가 되고요. 요런 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有失体面인데요. 有失 유실이죠. 잃었대요. 뭘 잃었냐면 体面, 체면이에요. 체면을 잃다 라는 뜻이 돼요. 有失体面 체면을 잃다, 유실, 체면 이런 데에서도 얘가 쓰였네요. 다음 거는요. 슈푸인데요. 사부 요 앞에 있는 게 스승사자고 요 뒤에 있는 건 스승부자예요. 그래서 이 슈푸는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사부, 스승, 선생님 뿐만 아니라 기사, 기사님 이런 거.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나 기회를 가진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슈프는 그냥 스승님 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높이는 말로 쓰인대요. 그런데 요 부자는요, 스승 부자는요, 제가 왜 그림풀이를 안 하냐 하면요. 이 글자가 제가 지금 보자마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창이에요. 창을 딱 짚고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 그 위에 솔기가 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솔기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딱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데 이거 우리 구운걸 가면은 수문장 교대식을 하죠. 거기 가면 뭘 볼 수가 있냐면요. 어서 나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요 사람. 이런 거. 여기 그 솔기 같은 거 있고 모자 쓰고 있고요.
이렇게 척척 서 있죠. 그리고 손에 뭔가 칼인지 창인지 뭐 그런 걸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 여기 뭐 들고 있죠. 요거 머리에 뭐 달려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요거 같아가지고 이 글자 후, 요 글자 그 자체처럼 생겨서 제가 이거는 따로 풀이를 안 하기로 했어요. 요 푸 자, 이게 바로 스승 부자예요. 저렇게 수문장처럼 딱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선생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슈프 사부 스승 선생님 기사님이었고요. 다음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슈픈, 요거는 10분이죠. 10분인데 우리말에서도 10분 하면 충분한 아주라는 뜻이 있어요. 중국어에서도 매우 아주라는 뜻이 있어요. 10분 매우 아주. 만약에 뭐 우리말에서 뭐 10분 활용하다 하면은 충분하게 활용하다, 아주 활용하다 이런 뜻이 되죠. 10분 매우 아주였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단어 공부를 해봤고요. 뿅! 어서오세요. 지금은 우리 수다 타임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어떤 수다를 떨 거냐면요. 수다를 이렇게 정해놓고 떠는 건 아니지만, 감사. 요거 저기 팔이 되게 이쁜 옷인데 앉아있으니까 하나도 티가 안 나네요. 오늘 꿈 얘기 재밌는 거 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꿈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정말 미묘한 느낌의 꿈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꿈에서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원래부터 뭐 여자를 사랑하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꿈속에서는 그 사람과 왜 사랑에 빠지게 됐냐면 그 사람도 역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레즈비언의 전형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왜 그냥 다 똑같은 여자예요. 그 사람들이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고, 그래서 꿈에 나온 그 사람도 예쁜 여자였어요. 예쁜 여자고 하얗고 되게 날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부터는 저의 고정관념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성격은 아주 터프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제가 서로 반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저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고, 그거는 맞지만 그건 맞긴 한데 일단 제 호르몬은 여자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은 이제 약간 꽁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 여자친구가 어느 날은 그거를 제가 그 성적으로 자신한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되게 저에 대해서 태도가 냉담해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냉정하게 굴더니 어느 날은 엄청 화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자기한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꼭 이별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여자친구를 막 붙잡고 끌어안았어요. 그랬는데 막 계속 뿌리치더라고요. 지금 꿈 얘기 중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속 붙잡다가 제가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이제 아예 짐 빼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대로는 자기는 이제 못 버틴다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간이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이제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를 마지막 배웅을 한답시고 약간 뒤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제가 아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양아치 몇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양아치 중에서
아주 뚱뚱하고 덩치 큰 양아치랑 그 양아치에 쫄게 못생긴 양아치가 있었어요. 걔네가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이제 왔는데 보통은 꿈에서 뭐 누구한테 쫓기거나 하면 그 이유를 모른 채로 계속 쫓기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주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양아치 2명이 나타나서 저를 성폭행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걸 느꼈어요. 꿈속에서. 꿈이니까 물론 알았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기겁을 하고 막 엄청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막 언덕도 많고 골목도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굉장히 대다수의 여자들은 항상 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막 계속 도망을 가다가 어떤 그 언덕의 꼭대기에 그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중에 어느 집이 제가 최근에 방을 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 집으로 도망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걔네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2명도. 그래서 그 방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치다가 이제 너무나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창문을 열려고 보니까 창문이 이중창인 거예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어쨌든 이중창을 2개 다 딱 열고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밤중인데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간 뛰어내리려는 순간에 보니까 그 아파트 벽면에 뭐가 있냐면 사다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10층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층이었는데 그 사다리가 뭐 이렇게 세로로 손잡이 있는 그 사다리 말고 벽에 가로대만 붙어 있는 그 쇠로 된 사다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쫓아오던 애들이 이렇게 와서 내다봤는데 껌껌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안 보여서 제가 그냥 뛰어내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도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탈출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갈 데도 없고 너무 놀랐으니까. 그래서 돌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니까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냐면 제 여자친구도 그 당시에 쫓겼어요, 같이. 근데 그 양아치들은 제 여자친구는 원래부터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여자친구한테는 손댈 생각은 없었는데, 사다리가 금지어예요? 손댈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 같이 쫓기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찾으러 막 온몸이 다 젖은 채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 숨어들었던 그 아파트 있죠. 거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도 굉장히 성격이 터프하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자기 본인도 그냥 힘 약한 여자일 뿐인 거는 마찬가지니까 겁먹은 채로 그 집의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 계속 숨은 채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이제 위로해주고 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집까지 갔어요. 여자친구네 집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어쨌든 같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렇게 스리슬쩍 다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결말로 끝났어요, 꿈이. 근데 그 꿈에서 깨고 났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감정이랑 또 도망다닐 때 그 무서웠던 거, 그리고 여자친구가 절 떠날까봐 눈물 흘렸던 가슴 아파했던 거, 그런 게 다 너무 생생해서 하루 동안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의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친구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자와는 이렇게 성적인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정이 들었으니까 그냥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결말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되게 그 애절하고 그게 계속 남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의 꿈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아주 디테일하죠. 씁쓸하다. 제가 예전에 안 그래도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초반에 잠깐만요. 우리 방제 좀 바꿉시다. 어휘 공부 말고 예니밍의 수다 시간. 제가 대딩 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막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매니저님 스코어 100 감사해요. 감사. 아무튼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저는 분명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자한테 끌리긴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여자는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녀가 사귀면서 만약에 뭐 뽀뽀를 한다 이렇게 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되게 예쁘고 약하고 이러니까는 좋을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남자가 뭐 이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거기다가 제 이제 주변에 있던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성별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제 마음이 그냥 이제 친구여서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쩌면 정말로 정체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좋은 건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었냐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동아리에. 근데 일단 제가 졸업한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정식으로 동아리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모임이나 집회 같은 느낌으로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라도 내 정체성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가봤어요. 그리고 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야한 거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봐요. 그래서 혹시 내 정체성이 그쪽이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왔죠. 어쨌든 간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정서적으로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뭐 그랬어요. 그렇게 제 데이팅 때 초반에 방황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방제를 다시 바꾸고 이제 공부를 할까 해요. 우리 공부 시간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씩 가지기로 했었죠. 예니밍을. 그러면 우리 수다반 여러분들아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저는 여기서 가볼게요. 수다반 예니밍은. 안녕.